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1-2-2 이항 정리의 활용. 네, 안녕하세요.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항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항 정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항 정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되짚어 보면 a 더하기 b의 n제곱 이 전개식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모이게 된 거냐 하면 일반항의 모습은 b가 r번 뽑히면 a는 n-r번 뽑혔고요. 이런 애들은 nc r개만큼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r이 0일 때부터 b가 안 뽑힐 수도 있고 한 번 뽑힐 수도 있고 해서 n번까지 뽑히는 것들이 다 나열이 되면 얘의 전개식이 다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죠.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이항 정리의 이 전개식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특성들을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고 얘기해 보게 될 거예요. 이항 정리의 활용. 이항 정리의 활용. 오늘 이걸 끝나고 다른 강의가 또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이 촉박하게 돼서 마음이 약간 급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때서 우리가 약간 마음을 다잡아야죠. 천천히. 자, 여기 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파스칼의 삼각형.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리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숫자를 2개 써요. 11 씁니다. 11 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또 11을 또 씁니다. 여기는 이 둘을 더한 수를 씁니다. 또 이렇게 늘려갑니다. 여기는 또 이제 1을 그대로 쓰고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둘을 더한 수 3 쓰고요. 이렇게 둘을 더한 수 3을 씁니다. 또 늘리면요. 여기 이렇게 1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둘을 더하면 4가 되고 둘을 더하면 6이 되고 둘을 더하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 삼각형 모양의 수나열 상태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 이항 정리의 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느닷없긴 하지만 a 더하기 b 여기 1 그럼 그냥 여기 그냥 a 더하기 b잖아요. 그리고 여기 느닷없긴 하지만 a 더하기 b의 제가 제곱을 좀 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 a, b의 순서대로 개수가 몇인가요? 개수가 1, 1이죠. 여기 1, 1이랑 똑같네요. 여기는 개수가 1, 2, 1 나오죠? 그게 여기 1, 2, 1이랑 똑같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해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개하면 우리가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전개하거든요. 이때의 개수가 1, 3, 3, 1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또 이렇게 1, 3, 3, 1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얘는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의 이 순서대로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이제 이걸 이제 이항 정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제 1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n자리에 1. 그럼 얘의 개수는 b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b가 한 번도 안 뽑히고 b가 한 번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1C0 그리고 1C1 돼 있다는 거죠. 이 개수는요. 제곱이니까 b가 얘는 한 번도 안 뽑히고 한 번 뽑히고 두 번 뽑혔죠. 여기 그러니까 자 2번 중에 b가 한 번도 안 뽑히고요. 여기 온 게 이거였다는 겁니다. EC1. 여기가 EC2였을 건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B가 3번 중에서 3번 곱할 때 B가 한 번도 안 뽑히고 한 번, 두 번, 3번 뽑힌 거니까 여기에 오는 수는 3번 중에 B가 한 번도 안 뽑히고요. 그 다음에는 B가 한 번 뽑히고요. B가 2번 뽑히고 B가 3번 뽑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 규칙대로 얘는 그대로 온 거고 어차피 다 1들일 거니까요. 이 둘을 더한 게 얘가 되고 둘을 더한 게 얘가 된다. 이런 성질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 1 쓰고 여기서 1 계속 나가고 얘네 둘 더한 게 가운데 오고 둘 더한 게 가운데 오고 둘 더한 게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수 배열들을 해놓고 났더니 그게 A 더하기 B의 거듭제곱에서의 개수들을 순서대로 의미하게 되더라. 근데 이 개수들은 우리가 배운 이한정리에 의하면 이런 순서대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곱했다, 뭐 실은 이제 아무것도 안 곱한 거죠. 그 중에 이제 B가 한 번도 안 뽑히고 B가 한 번 뽑혔다. 1시 0, 1시 1. 이 개수들이 말이죠. 여기에 개수는 B가 한 번도 안 뽑히고 한 번 뽑히고 두 번 뽑혔다. 두 번 곱하기 중에 그래서 2시 0, 2시 1, 2시 2. 그 다음 세제곱은 3시 0, 3시 1, 3시 2, 3시 3 이런 순으로 갈 텐데 그게 얘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의 특징인 이 둘의 합이 여기 온다, 둘의 합이 여기 온다, 합이 여기 온다라는 특징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한 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2C0 더하기 2C1이 3C1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 둘 더한 게 2C1 더하기 2C2가 3C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그 이제 이게 이 둘이 이렇게 같다라는 것이죠.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 이거 그다지 새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 만약에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전개해라 라고 하면 이 삼각형 그려서 전개하지 않아요. 그냥 이 방식으로 전개할 거예요. 이거 굳이 그릴 필요 있습니까? 이걸 그리지 않아도 전개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의 의미는 이 A 더하기 B의 거듭제곱의 개수를 순서대로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 중에 이제 전개식 자체를 만들어낼 때는 굳이 이 삼각형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얘네들 더한 게 가운데가 된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요 별로 의미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그 조합을 배울 때 말이에요 배웠던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냐면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N개의 대상 중에 R개를 뽑는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중에 만약에 뭐 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10명 중에 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크게 이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 4명 안에 철수가 들어가는 경우 혹은 안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그걸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철수라는 애가 철수가 선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철수가 선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 10명 중 4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얘는 10C4구야. 얘는 자 철수가 선발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9명 중에 몇 명을 선발하면 돼요? 3명을 선발하면 돼요. 이미 철수는 뽑았으니까. 자 이거는 나머지 9명 중에서 철수가 선발 안 됐죠. 그럼 4명을 다 뽑아야죠. 이것의 일반성을 부여한 게 위의 공식이에요.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특정한 대상 한 개가 뽑히는 수도 있고 안 뽑히는 수도 있죠. 그게 뽑혔다라면 나머지 중에서 그러니까 N-1개 중에서 남은 R-1개를 뽑으면 되고 그 대상이 뽑히지 않았다라면 N-1개 중에서 R개 대상을 다 뽑아야 된단 말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말이죠. 뭔가 이 더한 게 가운데가 나온다. 더한 게 가운데가 나온다.
이게 뭔가 대단한 걸 새롭게 알아낸 것 같지만 사실 2C0 더하기 2C1이 여기에 3C1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 공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2C1 더하기 2C2가 3C2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종합을 해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우리가 그렸어요. 1, 1 쓰고 여기서 1 쭉 나가고 더한 게 여기 더한 게 여기 오고 이렇게 오고 이거 다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A 더하기 B의 거듭제곱의 이 개수들을 의미한다. 신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을 구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항정리의 특성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얘가 가운데가 된다. 즉 얘가 이 숫자들을 의미하게 될 텐데 이때 얘네들을 더한 게 이 숫자가 나온다라는 게 그럼 새롭게 알아낸 특별한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조합에서 알고 있던 공식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이것들이 그냥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 네제곱의 개수들이다 라는 것의 의미 혹은 또 이제 이것들이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의 의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이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거기 제가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말이죠.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얘가 얘랑 같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할 때도 얘를 이용할 일이 없고 그리고 이 더한 게 얘가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공식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 예제 필수 예제 4번 61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점점점 5C2 더하기 점점점에서 10C2를 더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공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공식은 이 두 자리 숫자가 같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이렇게 연속한 두 수로 되어 있다라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등장하려면 그걸 이 두 개의 합을 얘처럼 바꿀 수 있다. 이런 적용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때 여기 요 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같아야 되죠. 근데 걔는 하나 큰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R-1과 R 두 개 연속하는 수 중에서는 큰 수가 여기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여기 이걸 계산하라. 그림을 보고 해결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이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네 둘을 보면은 이 공식이 적용이 되어 보이시나요? 불행히도 그런 공식이 적용이 되어 보이진 않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이제 이 둘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 자리가 3이고 여기는 요 자리가 2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EC2가 얼마인가요? 네, EC2는 1입니다. 또 그걸 이제 제가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이거를 3C3으로 바꿔볼게요. 그것도 어차피 1이니까요. 그리고 나면 얘네 둘이요. 이 공식의 적용에 의해서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죠. 3, 3 똑같죠? 얘는 그럼 이제 4C, 2, 3 중에는 큰 게 남죠? 4C3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얘랑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요, 계산하면 4, 4, 1 커져서 5가 됐고요. 2, 3 중에는 큰 수인 3이 남는다. 근데 그게 또 얘랑 계산하면요, 또 6C3이 된다는 거죠. 점점점 가면, 자, 얘가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결국에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5, 2가 1, 1씩 커지게 되었죠.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 결과는요, 1, 1 커져서 최종적으로는 11C3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굳이 삼각형을 그려서 볼 필요가 있는가? 제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이제 11, 10, 9를 3, 2, 1로 나누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여기 이제 3이고요. 여기는 이제 5에서 15 곱하기 11이니까 16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봤어요. 이 뒤에 있는 필수 예제 5번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필수 예제 5번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죠.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할 일은 없고 그 특성은 사실 이 공식 하나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 보시면 1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네요. 1 더하기 x의 4제곱 점점점에서 1 더하기 x의 7제곱.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x 세제곱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x 세제곱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난감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잖아요. 7개가, 전개식 7개나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는 x 세제곱이 나올 일이 없어요. 여기서도 x 세제곱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x 세제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x가 3번 뽑히고 1이 0번 뽑혀야 됩니다. 총 곱하기가 3번이니까 이런 애들은 3C 3개 있습니다. 근데 1의 거듭제곱은 뭘 해도 1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x 세제곱의 개수는 그냥 3C 3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x 세제곱은요. 자, x가 3번 뽑히면 1은 1번 뽑히겠죠? 이런 애들은 4C 3개만큼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도 이제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이 값이 여기서 나오는 x 세제곱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x 세제곱의 개수는 4C 3인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5C 3이 될 겁니다. 점점점 여기서는요 7C 3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최종적인 x 세제곱의 개수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할 식을 좀 볼까요?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6C3, 7C3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자리가 계속 3으로 일정하잖아요. 이거 뭐지 생각을 했는데, 자, 얘도 이 공식이 적용될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두 자리가, 이 두 숫자가 다르죠. 둘 다 4, 4 또는 3, 3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니까. 근데 이 3C3이 얼마였죠? 1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4C4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얘는 그 공식이 적용이 되어서 4는 1 커져서 5가 됐고 3, 4 중에는 커다란 숫자인 4가 남게 된다. 근데 그게 또 얘랑 계산되면요. 또 5는 1 커져서 6이 됐고 3, 4 중에 큰 수인 4가 남는다. 얘랑 또 계산돼서 6C, 7C 4가 됐고 또 얘랑 계산되면 최종적으로 8C 4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 7, 6, 5를 4, 3, 2, 1로 나눈 계산이 된다. 4, 2, 8 지워지고 여기 2 돼서 70이 답이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풀이 하나 보여드렸고 얘는 별도의 해설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이게 좀 지울게요. 별도의 해설. 이 별도의 해설은 뭐냐면은 자, 요렇게 지워볼게요. x 세제곱의 개수. 별도의 해설은 이전에 등비 수열의 합을 배운 사람만 이해하실 수 있는 해설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죠. 수 1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배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해설. 그러니까 수 1을 다 끝내지 않았으면 지금 해설은 의미가 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x 세제곱이 나오는 그 항들마다 계산을 해서 그 개수끼리를 직접 더해서 결과를 구했죠. 근데 이번엔 이 전체가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항은요 1 플러스 x입니다. 공비는요 1 플러스 x죠. 그럼 이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으로 말이죠. 등비 수열의 합 공식 뭐였죠?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빼기 1이었죠. 여기선 그러니까 1 플러스 x에서 1을 뺐으니까 여기는 이제 x가 됐고요. 초항은 1 플러스 x가 됐고요.
여기 공비가 1 플러스 x였고 항이 7개였죠? 7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를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x분의 이게 이제 분배가 되면 1 플러스 x의 8제곱 빼기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얘가 됩니다. 이따 아까 질문한 게 뭐였죠? 네, 여기에서 x 세제곱 개수를 묻고 있었죠. 그럼 전체에서 x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지금 이렇게 x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 분자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 x 4제곱이 이 x에 의해 나뉘어지고 나면 x 세제곱이 될 거니까요. 그럼 이 분자에서 x 4제곱이 나오려면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답은 1 플러스 x의 8제곱에서 x 4제곱 개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x가 4번 뽑히고 1이 4번 뽑히고 이런 게 8시 4개만큼 있습니다. 자, 1의 4제곱 1이니까 무시하고요. 결국 개수는 8시 4가 되겠군요. 그럼 아까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70이 답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파스칼의 삼각형은요, 요 공식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항정리의 활용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론을 했지만 사실 새롭게 강조할 내용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삼각형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삼각형의 의미는 a 더하기 b의 거듭제곱의 개수들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값들은 조합의 수를 의미했는데 그것들에서 우리가 이 성질을 알아낼 수 있다. 실은 알아낸 게 아니라 배웠던 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이겁니다. 여기가 사실 중요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간 느닷없지만 1 더하기 x의 n제곱 이것을 전개했을 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의 공식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워야 할 공식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처음에 x가 한 번도 안 뽑히겠죠? 그리고 1이 n번 뽑힐 겁니다. 이런 애들이 nc 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한 번 뽑히겠죠? 그럼 1은 n-1번 뽑힙니다. 이런 애들은 nc 1개만큼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 자리는 계속 1의 거듭제곱들이 될 텐데요. 그럼 어차피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조금 더 바꿔서 그냥 여기 이제 x 0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다 사라지고 x 0제곱도 1일 테니까 이렇게 nc 0으로 쓰고 여기서 얘가 사라지고 그냥 x 곱하기 nc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x 1차항은 nc 1개가 있고 그럼 x의 2차항은요. 얘가 2번 뽑히면 나머지는 얘가 뽑힐 텐데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무시할 수 있죠. 그런 애들이 nc 2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nc 3개가 있겠죠. x 4제곱은 nc 4개가 있겠죠. 해서 점점 가서 x n제곱은 nc n개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여러분, 이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그냥 이걸 전개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양변이 같을 거예요. 이때 처음에 대입할 거, 양변 x에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됩니까? 좌변은 1 더하기 1, 2의 n제곱이 되고요. x에 1 대입하면 이 조합의 수에다가 이렇게 1을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합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모양이냐 보세요. 여기는 이제 nc0 더하기 여기는 이제 nc1 여기는 nc2 nc3 점점점 가서 ncn까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자,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하면 nc0, nc1, nc2에서 ncn까지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2의 n제곱이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잘 녹화되고 이제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해서 NCN까지 더하면 2의 N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OC0 더하기 OC1 OC2 OC3 OC4 더하기 OC5 이거를 계산하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더해도 되지만 이거는 이 공식의 틀에 맞는 식이다. 얘는 2의 5제곱이다. 이게 2의 n거듭 제곱 되잖아요. 얘는 2의 5제곱이다 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3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 전개식에서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자리에 1을 넣어보면 이런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1 빼기 1의 n제곱이 되죠. 1 빼기 1이면 0이니까 0의 n제곱 0이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것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얘는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네요. x제곱이니까. 근데 얘가 또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 자리에 오는 숫자가 홀수인 애들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NC0 하고 이제 NC1은 마이너스 NC1이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NC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NC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게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에서 요 n자리가 짝수면은 플러스로 끝나고 요 n이 홀수이면은 마이너스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 외우고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에 얘가 등장하면 우리가 외운 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이 나오게 된 원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꼭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합니다. 제가 이 둘을 더해 볼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요? 더하면 좌변은 2의 n제곱 되고 우변은 요 번호가 요 숫자가 홀수인 애들이 서로 사라집니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3 사라지고. 그럼 뭐가 남아요? 요 자리가 이제 0을 포함해서 짝수인 애들이 다 남는 거죠. 근데 그게 더해지니까 2개씩 남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배의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점점점 가더라 이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누면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만 남게 되겠죠. 그건 얘를 2로 나눴으니까 2의 n-1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1번과 2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뭘 알게 됐습니까? 2의 n-1제곱이 된다. 더하고 양변 2로 나누니까 2의 n-1제곱이 되었고 그게 요 자리에 0을 포함해서 짝수인 애들이 온 애들끼리만 더한 것이 됐다. 그러니까 NC0, NC2, NC4 점점점 이렇게 계속 나갔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n이 짝수면은 NCn까지 가고 n이 홀수였으면은 NCn-1까지 가게 됐겠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다? 그러면 2의 n제곱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했네요? 그건 0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토대로 이제 뭘 얻어낼 수 있느냐? 2를 더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n하고 여기에 0을 포함해서 짝수인 애들만 쭉 오게 되고 그건 더했다가 2로 나눈 거니까 2의 n-1제곱이 된다는 거죠. 제가 더해봤잖아요, 여러분. 빼는 것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빼는 것도 해볼까요? 빼보시면, 자, 이거 서로 빼면은, 좌변은 여전히 2의 n제곱 되겠죠. 빼면 이제 이게 사라집니다. 대신에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2배가 되겠죠. 얘네들이 남는 거죠. 이게 사라지고 이게 남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이 자리가 홀수인 애들만 남게 되고, 그게
여기서 이걸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2개씩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이렇게 말이죠. 양변 이루 나누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2의 n-1제곱이 됩니다. NC1, NC3, NC5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또 얻어내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2의 n-1제곱이 된다. 걔는 NC하고 홀수인 애들만 더한 겁니다. NC3, NC5 이렇게들 말이죠. 점점점. 정리하면 1 더하기 x n제곱을 전개한 모습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응용이 되더라도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공식, 요 x자리에 1 대입된 경우, 마이너스 1 대입된 경우, 그리고 이 두 식을 가지고 얻어낸 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1을 대입했을 때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거, 그 결과가 2의 n제곱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었다, 그 결과는 0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NC0부터 짝수인 애들만 남았다, 걔네들은 이걸 2로 나눈 2의 n-1제곱 되고, NC1부터 홀수 번호인 애들만 남았다, 걔도 2의 n-1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파스칼의 삼각형보다 이 공식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거기 63페이지 필수 예제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시간이 약간 무슨 작전 짜는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 은근히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간 초조해져서. 우리가 약간 시간적으로 이렇게 쫓기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외워야 할 공식. 그러니까 NC0, NC1, NC2, 점점점, NCn까지 더했다? 이거는 2의 n제곱이라는 거죠.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애들은요 0이고요. NC 이제 짝수 번호만 0, NC2, NC4, NC6 이런 애들 걔네들은 NC1, NC3, NC5 이런 애들은 똑같죠? 그 결과는 다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공식들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입니다. 63페이지에 필수 예제 6번에 1번 보도록 할게요. 7C0 더하기 7C1 더하기 7C2 점점점 7C7 이게 2의 n제곱 나왔대요. n을 구하래요. 너무 공식이 그대로 나왔죠. 7C0부터 7C7까지 다 더했으니까 이 결과는 2의 7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n값은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의 2번입니다. 20C1 빼기 20C2 더하기 20C3 빼기 20C4 해서 점점점 빼기 20C20 이걸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 공식이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 이 틀은 몇 번 공식과 관련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몇 번 공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2번 공식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했어요. 얘 두 번째 거라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달라. 여기는 NC0부터 있어요. 그리고 걔는 플러스고 그 다음부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공식의 일부만 변형되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얘가 포함되어 있는 공식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교차되는 거니까 두 번째죠. 이 n자리에 20을 넣어서 보면 20C 0 빼기 20C 1 더하기 20C 2 빼기 20C 3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0C 20은 여기가 이제 짝수일 때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20C 20이 돼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결과는 0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덩어리 말이죠. 이 덩어리 제가 여기서 K라고 해볼게요. 근데 K가 여기 요만큼과 관련이 있어요. 얘나와 이 K를 놓고 보면 여러분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 20C1이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20C2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C0 하고 이 자리를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K라고 정해봤을 때 알고 싶은 게 K라고 할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입니까?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0C0이 K겠네요. K는요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0C0은 1이죠.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여기 칠판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웁니다. 필수 예제 7번을 보시면 1번 2NC0 더하기 2NC2 더하기 2NC4 더하기 점점점 2NC2N 이게 128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공식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3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가 0, 2, 4 이런 식으로 0을 포함한 짝수들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얘인 거잖아요. 얘는 현재 2의 n-1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에다가 2 거듭제곱 빼기 1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결과는요? 2의 2n제곱에서 여기 2로 나눠서 나온 거니까 이게 빼기 1이 2의 2n-1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요 n자리가 2n으로 바뀐 것 뿐이죠. 근데 그게 128이라고 그랬잖아요. 128은 여러분 2의 7제곱입니다. 그럼 2n-1이 7이네요. 그러면 2n은 8이 될 테니까 n값은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자, 두 번째입니다. 11C1 더하기 11C3 너무 노골적이다. 이번엔 홀수를 뽑은 것들이 나왔네요. 11C5 해서 점점점 11C9 이걸 묻고 있는데요. 이건 좀 뭔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나갔으면 11C 11까지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공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다 쓰인 게 아니라 이 공식의 일부만 쓰인 거죠. 그런 경우는 공식 전체를 써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를 쓰면 11C1 더하기 11C3 점점점 11C9 더하기 11C 11까지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2에 11-1제곱 됐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이만큼을요, 제가 여기에서 K라고 정해보겠습니다. 그게 현재 이만큼까지인 거죠. 여기까지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K 더하기 11C 11이 2의 10제곱 1024가 됐다는 겁니다. 이 한번 넘기면 되겠네요. 11C 11은 1입니다. 그러니까 K는 1024 빼기 1, 102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칠판 지웁니다. 무슨 촛보작전 찍는 것 같으네요.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 나머지를 여기서 A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1의 10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를 여기서 B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뭔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이 공식들도 공식들이지만,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한 식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1 더하기 NC, 1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NC0이었죠. NC0 더하기 NC1X, NC2X 제곱, NC3X 세제곱, NCN X N제곱 이렇게 전개가 됐거든요. 자, 돌아와서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생각해내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걸 말이죠. 11의 10제곱과 이 100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11을 우리가 1 더하기 10으로 볼 수 있어요. 1 더하기 10의 10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얘처럼 놓고 x자리에 이제 10을 놓고 전개를 해보면은 식이 쭉 나오겠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누려고 하는 수인 이 10이라는 게 100이라는 게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다 보면 10의 제곱을 확보한 부분이 등장을 하게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처음에 이제 NC0, 그러니까 10C0 다음에 10C1 그리고 x자리에 이제 10이 들어간 거죠. 다음에 10C2 10의 제곱, 10C3 10의 세제곱, 점점점에서 10C10 10의 10제곱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00이에요. 이건 다 100의 배수입니다. 10의 제곱의 배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부터는요. 10의 제곱, 즉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11의 10제곱을 1 더하기 10의 10제곱을 해서 전개된 식으로 써보면 이만큼부터는 여기부터는 10의 제곱, 즉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이 부분에서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만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결과가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저 보세요. 얘는 얼마예요? 1입니다. 10C1, 10이죠? 곱하기 10. 여긴 또 100이에요. 그럼 실은 얘도 100의 배수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A는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전개식을 볼 때 이것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예전에 이제 고1 때는 마치 이거를 x로 보고 x 10제곱을 얘를 또 이제 x로 표현하고 이런 식을 봤는데 얘는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는 적용이 안 되죠. 11의 10제곱을 1 더하기 10의 10제곱으로 전개식을 펼치는 방식으로 이 수를 분석하다 보면 100 그러니까 10의 제곱의 배수인 부분이 상당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는 부분만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21의 10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 이때 400은 뭡니까? 20의 제곱입니다. 21의 10제곱은요. 우리가 1 더하기 20의 10제곱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얘는 그럼 이제 10C0 더하기 10C1의 20 더하기 10C2의 20의 제곱 여기부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다 400의 배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그 나머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10C1은 1이고요. 이건 10 곱하기 20이니까 더하기 200입니다. 이 짜투리가 201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400으로 나누려고 할 때 이 안에 400이 한 번도 안 들어가네요. 그럼 이 자체가 곧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0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죠. 답은 202가 되겠군요. 고생하셨습니다.